안녕하십니까. 김민준 법무사입니다. 저희 이제 부동산 등기법 1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동산 등기법 1강을 시작함에 앞서서 우선 저희 교과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우선 총론에서는 부동산 등기 제도와 등기 제도라는 목차, 저희가 이거 목차 순서대로 보는 겁니다. 제도가 첫 번째로 나오게 되고 여기 안에 세부 목차로 등기할 수 있는 사항, 그리고 부동산 등기의 효력이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부동산 등기 제도라는 목차에서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등기부, 등기소, 제가 말씀드렸죠. 부동산 등기법의 총론에서는 등기 절차에 대한 것들이 나옵니다. 등기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고, 여기에서 저희가 조금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중복등기의 처리와 관련된 겁니다. 중복등기 처리. 자, 그 다음 목차는 신청 절차입니다. 신청 절차는 이제 부동산 등기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공부하시면서 계속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가장 양도 많고 공부해야 될 것이 정말 많고요. 암기해야 될 부분이 정말 많습니다. 신청 절차에서는 큰 틀에서 신청인, 그리고 신청 정보. 신청 정보라고 하는 것은 등기 신청서에 어떤 내용들이 기입되어야 하는가,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첨부 서류입니다. 어떠한 서류를 첨부해서 다음과 같은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고, 요거는 그냥 외우셔야 됩니다. 신, 정, 첨 이렇게 외우셔야 되는 부분이고, 이거는 공부할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 목차는 등기 신청을 했으니까 등기 실행 절차입니다. 앞선 OT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등기가 접수가 되면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되어 있고, 이 조사를 통해서 교합이 나거나 보정이 나거나 아니면 각하가 된다, 이런 내용이고, 저도 실무를 하다 보면 각하 맞는 경우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이러면 이제 내가 큰 실수를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러한 등기관의 처분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시게 됩니다. 이의 신청 이후에는 뭐 항고 절차가 있다, 이런 것들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중요한 부분들은 결국 여기입니다. 등기할 수 있는, 저희 시험에 나오는 부분들은 등기할 수 있는 사항, 효력, 그리고 중복등기. 당연히 여기는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기 실행 절차랑 등기관의 처분은 지역적인 문제로 한두 문제씩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은 제가 수업을 진행하면서 다 체크를 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강론입니다. 강론에서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동산 등기법이라고 하는 과목은 법률 관계를 형성을 해서 그러한 법률 관계에 따라서 등기를 하는 절차에 대한 절차법이기 때문에 이 법률 관계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어떠한 법률 관계에서 부동산 등기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고, 자, 첫 번째로는 표시에 관한 등기, 그 다음엔 권리에 관한 등기, 자, 그 다음이 이제 소유권, 용익권, 저희 민법에서 많이 보셨죠? 용익권,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담보권, 자, 그 다음에 신탁, 신탁도 공부할 거 많습니다. 그 다음에 가등기, 그리고 기타 등기. 이렇게 순서가 짜여져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서 저희가 시험에서 중요한 것들은 표시 등기 중요하고요. 권리 등기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소유권에 관한 거는 뭐 당연히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저희가 민법에서 공부를 주로 많이 하셨던 용익권과 담보권 역시도 중요한데, 자, 저희 부동산 등기법에서는 신탁 역시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우리가 이제 총론과 강론을 공부함에 있어서 요런 절차로 우리가 배우게 되겠구나,
이런 절차로 배우게 되고, 총론에서는 이렇게 부동산 등기 제도와 신청 절차 일반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 이런 총론이라는 거는 공통된다라는 뜻이잖아요. 공통된다. 과목의 공통 부분인 거고, 그 다음에 강론은 결국 개별적으로 개별 사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통된 부분에 대한 공부가 충분히 이루어진 다음에 개별 사례에 적용을 시키는 게 2차 시험에서의 논술 시험입니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런 흐름으로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우선 교과서부터 가겠습니다.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좀 과감하게 뛰어 넘어가면서 저희가 책을 한번 축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등기의 뜻 정의는 봐야 되겠죠. 부동산 등기란 국가기관으로서의 등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관이라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이제 독립체로 인정이 되는 거죠. 등기관이 부동산 등기법 등의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부동산의 표시와 그에 대한 일정한 권리관계에 관한 정보자료를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의하여 작성하는 것 또는 그렇게 작성된 정보자료 그 자체를 말한다. 이런 저희가 부동산 등기법을 공부하다 보면 전산정보 처리 조직 이런 부분들, 이런 내용들, 이런 단어들이 상당히 이제 공부하는데 어렵게 만듭니다. 이렇게 이런 단어들이 어려워하지 마시고 컴퓨터 전산 기록에 이렇게 입력하는 거구나. 예전에는 수기로 다 기록을 했었는데 이제는 다 컴퓨터 전산 자료로 이용을 하고 있구나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역 넘어가겠습니다. 연역 넘어가고 우리나라 부동산 등기제도의 특색 보겠습니다. 첫 번째, 법원의 등기사무관장이다. 등기사무의 관장을 사법부가 하느냐 행정부가 하느냐에 따라서 나라마다 다른데 우리나라는 법원이 등기사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소들은 땡땡지방법원 땡땡등기소 이렇게 표시가 되죠. 두 번째, 물적 편성주의 및 토지 건물 등기부에 이원하다. 현행 등기제도는 물적 편성주의의 원칙에 따라서 일개 부동산마다 일개의 등기 기록을 개설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한다. 이를 일부동산 일등기 기록의 원칙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토지 외에도 건물도 독립한 부동산으로 보아서 토지 등기부와 별도로 건물 등기부를 두고 있다. 자, 보시죠. 특색입니다. 그냥 바로 옆에 연결해가지고 판서를 좀 할게요. 일단 법원의 등기사무 관한은 좀 넘어가고요. 저희가 물적 편성주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핵심은 일개 부동산일 때에 일개 부동산마다 한 개의 등기부를 형성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토지와 건물을 구분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게 이제 물적 편성주의다. 한 부동산마다 한 개의 등기부를 형성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건물과 토지 역시도 이렇게 이원화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저희가 민법에서 보시면 부동산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동산은 토지 위에 정착되어 있는 정착물로 한다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고 이 정착물에는 건물과 건물이 아닌 정착물들이 있겠죠. 원칙적으로 이렇게 우리나라의 부동산 등기법은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구분해서 부동산을 정의 내리고 있고 이에 따라서 물적 편성주의에 따라서 구분되기 때문에 각각의 등기부를 형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건물과 토지에 이원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 3번 보겠습니다. 등기부와 대장의 이원화. 등기와 대장은 둘 다 국가기관이 관리하지만 제도의 목적은 다릅니다. 등기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공시하며 밑줄 그으시면 되고요. 거래 안전을 도모하는 제도임에 반해서 대장은 부동산의 사실 상태나 현황 밑줄 그으시고요. 파악하여 과세 등의 행정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자, 그래서 쭉 3번으로 디귿으로 내려오셔서 법은 등기와 대장의 기록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양자가 불일치하는 경우를 등기 신청의 각하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9조 앞으로 자주 보게 될 조문입니다.
부동산의 표시는 대장을 기준으로 하고 여기 밑줄 그으십시오. 권리관계는 등기부를 기준으로 정한다. 자, 이게 바로 또 대장과 등기부를 구분해서 이원화시켰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대장과 등기부가 과연 왜 구분을 시켜놓고 그렇다면 구분시켜놓는 실익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결국 우리가 마지막에 디귿에서 보았던 것처럼 어떠한 권리관계 이것이 누구의 소유권이냐 아니면 여기에 누구의 담보권이 형성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대장에도 소유자가 기입됩니다. 여기에 소유자가 기입이 돼요. 그런데 대장상 소유자랑 등기부상 소유자가 이름이 다른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 권리관계는 그럼 무엇을 중심으로 하느냐? 당연히 등기부를 중심으로 본다. 등기부에 나와 있는 소유자가 소유자인 것이다. 그러면 대장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대장은 바로 부동산의 현황과 표시에 대해서는 대장을 따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요거는 조금 우리가 건물 등기부를 생각을 해보면 건축물의 보존 등기를 할 때 대장이 먼저 형성이 되고 이 대장에 따라서 등기부가 기입이 되게 됩니다. 결국 이 대장에 따라서 등기부가 기입된다는 것은 대장은 원래 원시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등기부에 기입되면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의 부동산 현황은 그렇다면 최초로 만들어진 대장을 기준으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도 되는 거겠죠. 부동산의 현황 표시는 대장을 기준으로 하고 권리관계는 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 이게 바로 등기와 대장의 이원화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네 번째 공동신청주의. 법은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여기 밑줄 그으시고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 밑줄 그으시고요. 촉탁에 따라서 하고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합니다. 그래서 공동신청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다면 그리고 촉탁에 따른다면은 공동신청주의에서 벗어난다. 공동신청주의 예외가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법률에 다른 규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수업 진도 나가면서 하나하나씩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니은 보시면 공동신청주의는 실체관계에 대한 공증 대신 양 당사자가 공동으로 등기 신청을 하게 함으로써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넘어가시고요. 리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등기 신청은 신청 정보, 자, 신청서에 어떤 내용을 쓰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및 첨부 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거나 신청 정보 및 첨부 정보를 전산 정보 처리 조직을 이용하여 보내는 방법으로 해야 된다. 컴퓨터로 전자 등기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구술 신청은 허용하지 않는다 밑줄 그으시면 됩니다. 등기는 구술 신청 안 되죠. 자, 5번 보겠습니다. 형식적 심사주의입니다. 등기 신청을 심사하는 등기관의 심사 범위에 관하여 등기 절차상의 적법성 여부만을 심사하게 하는 형식적 심사주의와 등기 신청의 실질적인 이유 내지 원인의 존부, 효력의 유무까지 심사할 수 있는 실질적 심사주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 저희가 세 번째로 봤던 게 공동신청주의였죠? 공동신청주의고 이거는 법에 예외가 있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되고 네 번째 형식적 심사주의입니다. 이 형식적 심사주의라고 하는 건 결국 이 등기의 접수를 받은 이 등기에 대한 접수를 받고 조사를 하고 있는 이 등기관이라고 하는 분이 얼마만큼의 권한을 가지냐라는 것에 대한 문제이고 이 권한과 관련해서 과연 이러한 매매 등기가 접수가 됐는데 이 매매가 실제로 있었냐 없었냐 내지는 실제로 돈을 주고 받았냐 아니냐 법률상 유효냐 무효냐라는 것을 과연 조사할 수 있느냐 그런 것을 등기관이 과연 판단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실질적 심사주의. 실질적 심사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유효한지 아닌지를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하는 입장이겠죠. 실질적 심사주의와. 자, 그런 거는 모르겠고, 실제로 매매 계약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고, 매매 등기에 필요한, 자, 매매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정해져 있는 정보, 신청인, 첨부 서류가 형식대로 다 갖추어졌다라고 한다면 등기를 교합을 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형식적 심사주의. 과연 이 둘 중에서 등기관의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등기관의 권한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형식적 심사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 절대 아닙니다. 자, 결국 등기관이라고 하는 사람은 등기 신청이 접수가 됐을 때, 이것이 등기 신청의 형식에 맞는지, 그리고 요건에 맞는지만 판단을 한다면 이러한 등기를 교합을 시켜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형식적 심사주의고, 그러한 실질적인 내용까지도 조사해야 할 권한은 없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책 계속 보시죠. 자, 니은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법 29조에서 각하 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을 뿐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우리는 형식적 심사주의를 채택했다고 할 수 있다. 밑에 판례 나옵니다. 판례 동그라미 치시고 디귿. 등기관은 등기 신청에 대하여 부동산 등기법상 그 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면이 제출되었는지 여부 및 제출된 서면이 형식적으로 진정한 것인지의 여부, 형식적으로 진정한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심사할 권한만을 갖고 있다. 그 등기 신청이 실제 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한 실질적 권한은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거죠. 등기관으로서는 오직 제출된 서면 자체를 검토하거나 이를 등기부와 대조하는 방법 등으로 등기 신청의 적법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판례에서도 규정하고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성립요건주의 한번 보시죠. 6번입니다. 민법은 등기의 효력과 관련하여 186조에서 민법 186조죠.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건의 득실 변경은 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부동산 물건 변동에 관하여 성립요건주의를 채택하였다. 하지만 모두 아시다시피 그 다음 조문 187조가 있죠. 니은입니다.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건 취득은 등기 없이도 그 효력은 생긴다. 하지만 자, 밑에 두 줄 내려오시면 다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만 등기 없이 부동산 물건을 취득하였더라도 다시 등기 없이 부동산 물건을 취득하는 민법 187조에 의하여 취득을 하였더라도 그것을 다시 처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도록 함으로써 결국 물건 변동의 과정을 공시하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저희 판서에서는 다섯 번째입니다. 성립요건주의다. 이거는 민법 186조와 민법 187조를 떠올리시면 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7번 보겠습니다. 공신력의 불인정. 우리나라의 등기제도는 공신의 원칙을 채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이다. 등기 기록을 믿고 거래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진정한 권리자가 아닌 경우에는 물건을 취득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공신의 원칙을 불인정하고 있다. 이거는 뭐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불인정입니다. 왜냐하면 공신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공시되고 있는 것을 믿고 신뢰해서 거래한다고 한다면 이러한 신뢰를 보호해준다라고 하는 것이 공신의 원칙인데 이런 것은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저희 등기는 공시의 효력이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지만 이것을 믿고 신뢰했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러한 등기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뭡니까? 물건이라고 하는 민법상 권리죠. 이 물건에 대한 실질적으로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러한 사람으로부터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공신의 원칙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다만 니은 보시죠. 다만 민법은 거래 안전을 위하여 107조부터 110조까지와 548조에서 원인행위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실효된 경우에도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는 규정은 두고 있다. 이건 민법적인 지식이죠. 107조부터 110조까지를 뭐라고 외우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공부할 때 비통착사다 이렇게 외웠었습니다. 자, 디귿 마지막 한번 보시죠. 법에서도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을 제3자가 있을 때에는 그 승낙을 얻어야 한다 라고 말함으로써 말소 대상인 등기를 믿고 거래한 자의 등기상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요거는 뒤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등기제도의 작용입니다. 자, 개요는 넘어가시고 부동산 물건의 공시 한번 보시죠. 부동산 등기는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사항, 즉 부동산의 현황과 권리관계를 등기부에 기록하여 널리 알림으로써 거래의 안전과 신속을 도모하는 공시제도이다. 아까 말씀드렸었죠? 공시하고 있다. 공시제도로서의 효력의 기능을 한다. 자, 그 다음 물권 변동의 효력 발생 요건이다.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이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생기느냐 또는 그 밖의 형식을 구비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각 나라의 입법 정책에 따라서 다른데 우리나라는 성립 요건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겁니다. 아까 보셨던 민법 186조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 물건의 처분 요건입니다. 법률 규정에 의한 물건 취득은 등기 없이도 할 수 있지만 등기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민법 187조에 대한 내용이죠. 취득한 부동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먼저 취득에 따른 등기를 하여야 한다. 자, 그 다음 대항력 요건입니다. 임차권, 여기는 표시 좀 해놓으시죠. 임차권, 신탁재산, 환매권 등은 그 등기가 있어야 제3자에 대한 효력이 생긴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등의 존속기간이나 지료, 이자와 그 지급 시기 등도 등기를 하여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 여기는 표시를 좀 해두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앞에서 봤던 그 내용 그대로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종류와 관련된 겁니다. 자, 어떤 종류냐라고 한다면 부동산 등기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등기의 내용에 의한 분류입니다. 기입등기 보시죠. 새로운 원인에 의하여 어떤 사항을 등기부에 새롭게 기입하는 등기는 기입등기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변경등기 보시죠. 어떤 등기가 행하여진 후에 등기사항의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등기와 실체관계 사이의 불일치를 바로잡기 위해서 변경을 해야 된다. 자,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어떤 등기가 행하여진 후에 변동사항이 생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것을 뭐랑 비교하셔야 되냐면 동그라미 3번 경정등기와 비교하셔야 됩니다. 자, 등기를 했는데 이미 어떤 등기를 행하여진 등기의 일부 또는 일부에 착오나 누락, 원시적인 착오나 누락이 있어서 원시적으로 등기와 실체관계 사이에 불일치가 생긴 경우에는 이를 바로잡기 위한 등기가 바로 경정등기가 되겠습니다. 자, 4번 말소등기입니다. 어떤 등기의 등기사항의 전부가 말소는 전부입니다. 원시적으로 또는 후발적으로 실체관계와 불일치하게 된 경우에 해당 등기 전부를 법률적으로 소멸시킬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등기를 말하게 됩니다. 말소 등기는 기존의 어떤 등기 전부를 말소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어떤 등기를 존속시키면서 일부만을 보정하는 변경 등기와는 구별된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멸실 등기입니다. 부동산이 전부 멸실된 경우, 부동산이 건물이 무너졌다거나 땅이 물에 잠겼다거나 그래서 더 이상 땅으로서의 기능하지 못한다거나 라고 할 때 부동산이 전부 멸실된 경우에 행하여지는 그러한 등기를 멸실등기라고 합니다. 토지나 건물의 일부가 멸실된 때에는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고 멸실등기를 할 것은 아니다. 일부가 멸실될 때에는 아까 전에 보셨던 것처럼 일부만을 보정하는 변경등기를 하여야 된다. 자, 말소 회복 등기입니다. 기존 등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그러한 말소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효력을 보유하게 될 목적으로 말소를 회복하는 등기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판서를 좀 하고 가죠. 자, 여기는 지우겠습니다, 이제.
자, 등기의 종류입니다. 이러한 등기의 종류 중에서 첫 번째가 등기의 내용에 따른 분류입니다. 내용에 따른 분류다. 첫 번째로 기입등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변경등기가 있었고, 그리고 경정등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소등기, 그리고 멸실등기, 그리고 멸실에 대한 회복등기가 있었죠. 기입등기라는 것은 첫 번째 기입등기라고 하는 것은 등기부에 새롭게 기입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새롭게 기입된다. 기입할 때를 기입등기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변경등기는 어떠한 등기 이후에 바로 후발적 사유에 따라서 변경이 생겼을 때 후발적인 이유로 변경이 생겼을 때 하는 것을 변경등기라고 합니다. 자, 경정등기는 원시적 착오입니다. 등기를 하기 전에 있었던 내용과 등기를 하면서 있었던 내용이 달랐던 겁니다. 원시적 착오 내지는 원시적 오류에 대해서 바로잡는 것입니다. 바로잡는 것. 그래서 이름이 경정이죠. 바로잡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원시적 착오와 오류에 대한 것을 바로잡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말소등기는 원시적 또는 후발적 착오다 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자, 말소등기라고 하는 것은 원시적인 착오나 후발적인 사유 둘 다 원시적 사유 플러스 후발적 사유로 이러한 등기 전부를 말소시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원시적 사유와 후발적 사유로 등기 전부를 말소시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멸실은 건물이 후발적으로 멸실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전부 멸실되었을 때 전부 멸실입니다. 이것도 아까 전에 책에서 보셨죠? 만약에 일부 멸실이면 일부라면은 어떻게 한다? 변경 등기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멸실 등기가 죄송합니다. 여기 멸실 회복이 아니라 말소 회복이죠. 이렇게 원시적 사유나 후발적 사유에 의해서 등기 자체가 말소가 됐는데 이 말소 자체가 무효였다 이겁니다. 말소가 무효였다. 무효인 말소다. 그런 경우에는 말소를 회복하는 등기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등기의 내용에 따른 분류로는 기입등기, 변경등기, 경정등기, 말소, 멸실, 말소회복 이렇게 있고 중요한 것은 역시나 여기가 중요합니다. 변경, 경정, 말소 이렇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과서로 다시 가시죠. 등기의 방법 내지 형식에 의한 분류입니다. 자, 등기의 방법 내지 형식에서 중요한 부분이죠. 주등기 한번 보시죠. 주등기. 부기등기에 대응되는 용어로서 독립된 순위번호를 부여해서 하는 보통의 등기를 말한다. 자, 일반적으로 모든 권리에 기입이 될 때 주등기로 기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독립등기라고도 한다. 등기는 원칙적으로 이러한 주등기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데 표시에 관한 등기를 할 때에는 표시번호란에 번호를 기록하고 권리에 관한 등기를 할 때에는 순위번호란에 번호를 기록해야 한다. 요거는 뭐 넘어가시고 동그라미 2번 부기등기 보시죠. 자, 부기등기는 독립된 순위번호를 갖지 않는 등기를 얘기합니다.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부동산 등기 규칙 제2조에 따라서
그 부기등기가 어느 등기에 기초한 것인지 알 수 있도록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의 순위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여서 한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처음 부동산 등기법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해가 안 가실 텐데 간단하게 표시를 달아보면은 간단하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갑구와 을구가 있다. 부동산 등기부가. 자, 여기서 소유권 보존이 있었을 것이고, 소유권 보존이 있었을 것이고, 그 소유권 보존한 사람이 건물을 팔은 겁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이 있을 겁니다. 어떤 갑으로부터의 소유권 이전이 있다. 그 다음에 갑이 다시 병한테 판다고 한다면 다시 소유권 이전이 있겠죠? 을한테 판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렇게 1, 2, 3 순서대로 기입이 되는 요것이 주등기입니다. 자, 그런데 갑이 이 건물을 소유권 보존한 사람으로부터 사면서 근저당 설정을 했다 이겁니다.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근저당 설정을 했는데 이 은행에 근저당 설정한 것을 은행이 이 사람이 도저히 이 건물을 가지고 있는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이 빚을 다 갚지 못할 것 같아 라고 해서 이 근저당을 담보권을 다른 사람한테 이전해서 팔아버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1-1로 들어가서 근저당 이전 등기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부기 등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1-1번으로 근저당을 이전받았는데 이 근저당을 이전받은 그 담보권자 역시도 돈이 자기가 좀 부족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질권자한테 돈을 빌려서 내가 너한테 다시 돈을 빌려줄게 라고 해서 질권을 설정하게 된다 라고 하면 1-1-1로 부기등기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바로 부기등기라고 하는 것은 독립된 순위를 부여받지 않고 주등기에 부기해서 계속 권리 변동을 표시하는 등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시죠. 자, 왜 순위번호가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왜 순위번호가 유지되느냐라고 한다면 이 근저당 설정의 순위가 이 담보권을 확보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컨대 여기에 2번이 있는데 여기다가 2번이라고 해보죠. 2번 근저당 설정권자가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1번 근저당 설정을 그대로 양수받은 사람이 1-1번으로 가지고 오지 않고 만약에 3번으로 가지고 가게 된다. 라고 한다면 결국 이 2번 근저당 설정한 사람은 자기는 애초에 근저당 설정하면서 들어올 때 1번 근저당 설정의 채권 최고액만큼을 받아간 다음 순위를 예상을 하고 들어왔었는데 뜬금없이 1번이 말소가 되고 3번으로 근저당 설정이 이전됐다라고 들어오게 된다면 결국 이 사람은 뜻밖의 이득을 얻게 되고 이 사람은 1번 근저당 설정에 대한 1번의 담보권을 가지고 매입을 해서 들어온 사람인데 자신의 권리를 잃게 되는 순위에서 밀리게 되는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바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부기등기로서 자신의 순위를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부기등기라는 것은 독립된 순위번호를 갖지 않는 등기입니다. 결국 이렇게 독립된 순위번호를 갖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까지도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순위번호는 주등기에 따르게 되고요. 자, 만약에 갑구와 을구 서로 다른 상호 간의 등기에서의 우열을 따질 때에는 어떤 것으로 따지냐면 접수번호로 따지게 됩니다. 접수번호. 같은 구에서는 순위번호입니다. 우선순위를 따지게 될 때 같은 구에서는 순위번호로 우선순위를 따지게 되고 다른 구끼리는 접수번호로 우선순위를 따지게 되는데 자, 부기등기의 경우에 순위번호가 별도로 매겨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주등기에 따른다는 거고 순위번호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은 주등기에서의 같은 구에서의 순위번호를 유지한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같은 구에서 주등기와 동일하게 효력이 유지된다면 만약에 부기등기에 다른 접수번호가 들어간다면
같은 구에서는 자신의 자신의 순서를 유지하더라도 다른 구 상호간에는 자신의 순서를 유지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겠죠. 따라서 부기등기의 경우에는 순위번호뿐만 아니라 접수번호에서도 주등기를 따르게 된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요거는 아마 표시가 없기 때문에 적어두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부기등기는 순위번호뿐만 아니라 접수번호에서도 주등기를 따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게 바로 니은에서 나와 있는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이 말입니다. 자, 디귿으로 가시죠. 어떤 등기로 하여금 기존의 등기의 순위를 그대로 보유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즉 어떤 등기와 기존의 등기의 동일성을 표시하거나 변경 또는 경정 등기입니다. 기존 등기에 의하여 표시된 권리와 동일한 순위나 효력을 가진다는 것을 명백하게 하려고 할 때 부기등기의 방식으로 하게 됩니다. 자, 여기 리을에서 여기는 표시해 놓으시죠. 환매권에 관한 등기 밑줄, 권리 소멸의 약정 등기, 공유물 분할 금지의 약정 등기도 부기등기 형식으로 한다. 요거는 이제 단순 암기로 외워두셔야 됩니다. 부기등기도 하나의 등기이므로 등기 기록의 내용에 일정 사항을 추가하는 단순한 부기와는 다르다. 부기와는 다르다. 요거는 보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미음 보시면 한 개의 주등기에 대한 여러 개의 부기등기나 부기등기에 대한 부기등기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부기등기에 대한 부기등기 가능하고 한 개의 주등기에 대한 1-2, 1-3과 같은 여러 개의 부기등기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권리관계가 복잡하면 부기등기가 3개, 4개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자, 밑에 비읍으로 하나 더 써놓으시죠.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등기가 말소되면 부기등기도 말소된다. 자,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주등기 여기 이렇게 쓸게요. 비읍, 주등기 말소, 부기등기 말소. 이렇게. 자, 그리고 밑에 이렇게 하나 표시한 다음에 단 부기등기만 말소도 가능. 이렇게까지 써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을 조금 추가하고요. 자, 그리고 다음입니다. 등기의 효력에 의한 분류입니다. 종국 등기는 이제 원래 이렇게 기입되는 모든 등기들을 종국 등기라고 합니다. 종국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예비 등기를 한번 보시죠. 등기의 본래 효력인 물권 변동과는 직접 관계가 없고 이에 대비하여 하는 등기로 가등기가 있다. 가등기 밑줄 그어 놓으시고 예고 등기는 삭제됐다. 예고 등기는 없습니다. 이제. 니은 가등기는 부동산 물권 또는 임차권 등에 관한 등기를 하기 위해 실체법상 또는 절차법상의 요건을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에 장래에 그 요건이 갖추어지면 행할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여서 하는 등기다. 본등기의 순위 보전을 위해서 하는 등기입니다.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가등기가 대부분이나 채권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담보 가등기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물권 변동을 일으키는 효력은 없고 본등기를 할 때,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를 할 때 순위 보전의 효력을 가질 뿐이다. 채권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담보 가등기에는 실체법상 효력이 이제 나중에 경매에서 배당받는다거나 하는 그러한 실체법적 효력이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는 나중에 천천히 넘어가면서 보시도록 하시죠. 네, 여기까지 보면 저희가 등기의 종류를 내용에 따른 분류, 그리고 형식에 따른 분류, 그리고 효력에 따른 분류에 따라서 봤습니다. 오늘 1강은 이렇게까지 하면 충분히 내용은 진도는 나가고 있고요. 다음 시간은 이제 등기할 수 있는 물건부터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